반갑습니다. 송조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한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품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광고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7월 7일 금요일 날,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오프라인 토크 콘서트를 열기로 했는데요. 제가 이제 게시물로 유튜브 그 게시물에다가 올려놓긴 올려놨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 안 해주셔가지고, 그럼 이래가지고 토크 콘서트 열 수 있겠냐, 한 네다섯 명 나와가지고 콘서트 한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7월 7일 금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녁 7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할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영상 댓글에다가 고정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떠드는 건 아니고 요즘 한창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챗 GPT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야 최고 전문가인데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를 모시고 챗 GPT에 대한 얘기도 듣고 관련된 질의응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놨으니까요. 7월 7일 금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 안 되시더라도 그냥 시간 내셔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해 주셔서 우리가 콘서트다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인원수 정도는 또 돼야지 이게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많이 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이전에 한동훈 장관과 MBC 기자 사이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거를 할 때 후보자에 대한 개인 정보가 공개가 되죠. 물론 이제 그 인사청문회 당시 이제 공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관행 쪽으로 언론사들에게도 그 자료가 이제 전달이 되기는 전달이 됩니다. 원래 이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재산과 관련된 부분, 가족과 관련된 부분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언론사들한테도 전달이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보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하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한 의혹에 대한 어떤 기사를 써라 이런 차원으로 관행적으로 줬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별탈 없이 그게 이어져 왔다가 최근에 이제 들어가지고 또라이 몇 명이 등장을 한 것이죠. 일단 경찰이 확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그 MBC 임모 기자가 최모 의원 최모 의원이라고 할 필요도 없겠네. 최가 의원이라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죠. 최가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개인정보를 받았고 그거를 심지어 이제 더 탐사 이런 식의 진짜 찌라시나 다를 법한 유튜브 채널한테 그거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더 탐사가 그거를 받고서 그 자료에 등장하는 사람한테 마구잡이로 찾아가 가지고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설쳐대고 이랬다라는 게 지금 경찰이 판단하고 있는 수사의 내용이거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해 가지고 특히나 더 탐사 측은 한동훈 장관의 집까지도 찾아갔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 어떻게 인간들이 한동훈 장관의 집 주소를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MBC의 임모 기자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미 그러니까 망상 속에만 머물러 있어도 망상 속에서 영상을 찍어도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 인간들은 망상뿐만 아니라 현실까지 튀어나와가지고 직접적인 피해까지 끼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배경에 그 어떤 최강욱과 임모 기자로부터 시작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경찰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사안의 중요성에 맞게끔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MBC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었고요. 엄청난 반발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임모 기자라고 하는 사람의 자택 또한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전형적인 이제 이거를 좌빨식 논리라고 해야 될까 물타기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임모 기자가 보여줬었죠.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저는 저때 당시에 자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자기의 어떤 그 옷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잉 진압을 과잉 어떤 수사를 받았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진짜 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임모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료를 유출했다라고 하는 건 거의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고서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이거 가만히 내비뒀겠냐고 별 그냥 발광을 떠면서 또 난리를 치고 있었겠죠. 근데 지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옷에 대한 얘기에 저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물타기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진짜 이거야말로 좌빨 쪽에 갖고 있는 전형적인 논리 구조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거를 끌고 와가지고 지 자식에 대한
이런 얘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거 정말 진짜 저는 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그 리짜이밍한테 많이 보였었는데 MBC에 있는 기자도 같은 수준인 것 같고요. 최강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강욱 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장관 개인의 문제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했겠냐라고 반발했다고 하는데 가해자 쪽에 있는 인간이 지금 무슨 뭐 한동훈 장관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수사를 했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지에 대한 범죄 혐의를 갖고 있었던 다른 사람이 최강욱만큼 버틸 수 있었는가 이 문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진작에 이제 진영 논리 뭐 이런 거에 묻혀가지고 뇌도 지금 제가 보기엔 쪼그라들었을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장관과 MBC 기자 요 사이에 이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건 요런 차원의 문제였는데 최근에 이제 좀 묘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기자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벌였던 거 뭐 요게 이제 다른 어떤 인사 검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사 검증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면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요번 사건 때문에 저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같은 기사가 있죠.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압수수색 때문에 언론의 인사 검증에 뭔가 에러가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인사청문 과정에서 프리패스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냐 뭐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뭔 헛소리인지를 좀 보니까요. 서경환, 권준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조만간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실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위반 수사가 우려가 된다며 언론에 인사청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뜻을 내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검증의 상당 부분에 제한이 생길 것이다 보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핏 듣더라도 좀 헛소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죠. 원래는 기자들에게 인사청문 자료를 돌리려고 했었는데 압수수색 건으로 이번에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입장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그냥 기자분께서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분께서 임모 기자처럼 그런 자료를 뭐 더 탐사나 이런 쪽으로 유출을 안 시키시면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벌써부터 쓰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지 또한 마찬가지로 뭐 벌써부터 유출할 그런 뭐 생각인가 보죠. 아니 뭐 이미 더 탐사 쪽에 뭐 개인 정보와 관련된 거를 유출했던 거 아닙니까? 그 쫄려가지고 지금 이런 기사를 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심이 더 커지는 게 뭐냐면 해당 기사에서는 어떤 정부를 언급하면서 지금 비교하고 있냐?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인사 검증 자체가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언론의 검증, 그 다음에 또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대놓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언론사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은 유착이다 뭐다 라고 그래가지고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때는 이제 경찰도 아니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가 된 게 4차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또 드루킹에 대해서 TV조선 본사가 됐거나 MBN 본사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무려 4차례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 당시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거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잖아요. 누가 유출을 했는지, 그거를 받고 어떤 짓거리를 더 탐사가 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압수수색, 검은 유착만 놓고 보더라도 어땠습니까? 그게 재판에 가가지고 무죄 나왔죠. 아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없었던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재인 정부를 예시로 끌고 와가지고 문재인의 말, 그 진짜 누가 보든지 간에 정치적인 쇼, 그냥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말이라고 봐야 되는 그 말을 끌고 와가지고 야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언론들의 검증 과정을 인정해줬다. 윤석열 정부는 인정을 안 해주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인사청문회에서 프리패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교만하다고 해야 됩니까? 얼마나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선동에 불과한 기사겠습니까? 물론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MBC 기자에 대해 가지고 같은 기자
계셔서 이렇게 뭐 옹호해주고 싶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확률로 아마 개딸이 아닐까 싶어요. 이 지금 기사를 쓰신 기자분께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런 기사를 쓰신 것 같은데, 제발 이런 망상에 가까운 글은 기사로서 국민들한테 제공하지 마시고 자기 일기장에나 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마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뭐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자님이 쓰신 일기장의 내용이 중요한 또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데 그 정도 차원으로 쓰시지 기사로 낭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